10초. 또 세세. 그런데 깨끗이 져야 돼. 흐르는 물에 져야 돼. 이거는. 깻잎은 뒷면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혹 애벌레 알이 있거나 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씻어내 주세요. 어묵은 깻잎 사이즈로 잘라주시고요. 이 어묵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 이미 튀겨져서 나왔기 때문에 튀기는 순간부터 기름이 산패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펄펄 끓은 물로 한번 데쳐주시면은 나쁜 불순물이 싹 빠져나와서 굉장히 맛도 깔끔해집니다. 자, 이렇게 붓고 나면은 기름이 동동동동 떠있는 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계란은 이렇게 보시면은 일련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일련 번호를 통해서 우리는 계란의 사육 환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련 번호 제일 끝자리가 1부터 4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끝자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막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1번과 2번을 추천을 합니다.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과 후추를 한 꼬집씩 넣어줄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깻잎에 부침가루가 골고루 묻도록 이렇게 코팅을 한번 해주세요. 달궈진 후라이팬에 기름을 넣어주시고요. 깻잎은 계란물을 꼼꼼하게 입혀주세요. 어묵도 계란물을 입힌 후에 깻잎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어묵 위에 이불 덮듯이 깻잎을 한 장 더 계란물을 입혀서 소복히 덮어주세요. 깻잎이 금방 익기 때문에 반드시 약불로 앞뒤로 구워주셔야지 됩니다. 너무 얇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묵이 익으면 이렇게 육즙도 나오고 약간 부풀어 오르면서 두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식감이 아주 좋아요. 갈비찜 하면 손 참 많이 간다고 오해하는 분들 있으시죠? 이제 당일 바로 완성하는 초간단 레시피로 만들어 보세요. 잡냄새는 물론 색감까지 확 살리는 특급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냉동실에 구이용 갈비가 있어서 전날 해동을 해 놓았습니다. 해동은 실온에서 하지 마시고 냉장실에 넣어 놓으시면은 미생물이 발견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동이 됩니다. 실온에서 잘못 해동하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니까는 해동할 때 주의를 해주세요. 자, 이제 핏물을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하루 전에 해동. 한 이 정도. 한 스푼 반이나 되지? 그러면 핏물이 빨리 빠져. 오케이. 자, 설탕을 같이 넣어서 물에 재워 놓으시면은 핏물이 더 빨리 빠져서 음식을 빠르게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설탕을 넣고 약 10분 정도 담갔더니 이렇게 핏물과 불순물이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불순물은 버리고 물을 또 새로 교체를 해줄게요. 네. 나 다 이렇게 넣었어? 이거 물기 핏기가 다 빠졌어.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고기를 헹궈주세요. 뭔데? 뼈를 자르면 또 뼈가루가 묻을 수가 있거든. 찌개야 돼. 뼈 있거든? 한입 크기로 이렇게 했지? 이거 기름을 잘라서 버려버려 그냥. 기름이 너무 많은 부분은 기름이 많은 부분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이 부분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요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 요런 식감을. 그러지. 근데 이제 요거는 입맛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닭백숙을 할 때도 껍질을 제거할 만큼 기름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기름 부분은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런데도 가 이런 데는 잘라갖고 버려버려. 그럼 조금 더 깔끔하겠다 맛이. 그래도 기름이 나와.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그냥 맹물에 고기를 넣고 살짝 데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데치면 남아있는 핏물도 제거가 되고 불순물도 싹 제거가 돼요. 이렇게 살짝 끓기 시작하면은 불순물과 핏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요거를 헹궈주는 작업을 할게요. 깨끗하게 씻어낸 갈비는 이제 솥으로 옮겨주세요. 하루 전에 이거를 숙성을 좀 시켰어. 이렇게 간장 1컵, 배 4분의 1, 양파, 생강, 반쪽, 그리고 매실청 2스푼, 마늘은 10개, 더 많이 넣고 싶으면 넣어도 되고, 맛술 3스푼, 설탕 2, 후추 약간, 오케이. 참기름 1스푼. 참기름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숙성해서 놔둬. 그래야지 더 부드러워. 이거 숙성되면. 만약에 배가 없으면 그 깡통 배. 갈아 만든 배? 그렇지, 그걸 넣어도 돼. 오케이. 그 갈아 만든 배를 반 캔만 딱 넣으시면은 요게 농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거. 예쁜 컬러와 잡내 제거를 위해서 춘장도 조금 추가를 해줄게요. 춘장을 얼마나 넣어야 돼? 얼마나 넣냐고? 조금. 이거는 그러면 잡내가 1도 없어. 이 색깔도 진짜 예뻐지겠다. 이 정도만 넣으면 돼. 오케이. 지금 일회용 저렇게 나와가지고 쓰기 편하고 놔두고. 야, 색깔이 확 진해져 버리지?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야. 돼지갈비 할 때도? 그러지. 그럼 잡내가 하나도 없어. 오케이. 맛있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미 양념장이 숙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양념을 재는 시간 없이 바로 끓여주셔도 됩니다. 자, 강불로 익힌 후 불 조절은 하겠습니다. 한번 확 끓었습니다. 핏물을 잘 제거가 돼가지고 불순물도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혹시 이 불순물마저도 제거하고 싶은 분들은 숟가락으로 살짝 걷어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집에 냉동실에 있는 밤이야. 이거는 해동을 시키면 안 돼. 밤 냉동된 물 거는? 냉게 바로 휘쳐가지고 그래야 토실토실하게 그대로 있어. 해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생밤은 상관이 없어요. 놔둔 거라 바로 넣어버려. 요 은행 맛있더라, 건져서 먹으면. 맛있어. 요 은행이 나중에 건져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은행은 꼭 있으시면 추가를 해주세요. 설탕을 적게 넣었잖아. 데쳐서 또 단맛이 나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중불 줄여갖고 고추는 나중에 걷어내기 편하도록 통으로 넣겠습니다. 건고추입니다. 자, 청양고추도 역시나 걷어내기 편하게 통으로 넣을게요. 자, 요거는 약간 매콤한 게 맛있기 때문에 청양고추는 꼭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고기가 야들야들해지도록 뚜껑을 덮고 중불로 익혀주겠습니다. 약 40분간 졸였습니다. 자, 춘장을 넣었더니 확실히 색감이 맛깔나게 변해 있죠.
자, 이때 고추는 물러지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아까 통으로 놓은 고추들을 꺼내도록 할게요. 이제 국물도 이렇게 되고 다 끝났어요. 자, 양념이 골고루 밴 맛있는 소갈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부드러운 식감이 예술인 소갈비. 자, 한국인의 마무리 깨를 톡톡톡 뿌려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갈비찜 만들 때 춘장 조금만 넣어보세요. 잡냄새 제거는 물론 맛집에서 판매하는 그 색감이 나와요. 야들야들 부드러운 식감은 덤이랍니다. 은행과 밤까지 넣으면 보양식 그 자체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맛있는 음식 드시고 꼭 건강하기 약속! 애호박을 0.3cm 두께 정도로 썰어주세요. 생수병이나 음료수병을 드신 후에 깨끗이 씻어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자, 이걸로 꼭 눌러주시면은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호박들도 같은 방법으로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뚜껑으로 작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테두리 부분만 활용을 할 거고요. 안에 심 부분은 수분이 많이 나오고 익으면 물컹거리기 때문에 얘는 음식으로 활용을 하지 않을게요. 자, 이 호박에 부침가루를 묻히도록 할게요. 이게 부침가루를 그러게도 하면은 이렇게 함께 손에 묻어. 이렇게 귀찮아거든. 손에 막 묻고 지저분하고.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하고 비닐에 호박을 담고 이 위에 밀가루나 부침가루를 2스푼 정도 뿌려주세요. 이렇게 쉐킷쉐킷 몇 번 하고 나면은 골고루 밀가루가 묻혔습니다. 모든 계란에는 이렇게 일련 번호가 찍혀져 있습니다. 일련 번호의 제일 끝자리는 계란의 사육 환경을 나타내는데요. 건강한 닭이 자라는 환경은 1번이나 2번입니다. 그래서 주로 1번으로 끝나는 계란을 추천을 합니다. 사육 환경 정보는 자막을 참고해 주세요. 간이 안 들어서 여기다 간을 맞춰야 돼. 새우가 들어가서 약간 비린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맛술도 반 스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완전 감칠맛 나라고 액젓. 참치액도 한 스푼 추가. 자, 그리고 계란을 풀어줄게요. 네, 애호박 마지막 끝부분은 저렇게 가운데 동그라미 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채 썰어 가지고 저희가 재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프리카는 반드시 씨를 제거하고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파도 호박처럼 다져주세요. 아삭한 식감을 더해줄 양파도 채 썰어줄게요. 파란 색깔을 더해줄 피망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피망이 있어서 지금 추가를 했는데요. 혹시 피망이 없으실 경우에는 쪽파를 넣으셔도 됩니다. 비슷한 색감을 내줄 채소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새우는 살 부분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씻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새우를 사용을 하는데요. 혹시 내장이 있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포크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장이 사르륵 빠져서 나옵니다. 새우살을 채 썰어 주세요. 이게 듬성듬성하면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있어. 명랑할 터지듯이. 근데 또 이제 그거 싫어라 하신 분들은 다져버려 그냥. 그럼 좀 부드러워. 부드럽게 이유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곱게 칼로 다져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탱글탱글한 식감이 좋아서 이렇게 씹는 식감이 있게끔 채 썰어 주도록 할게요. 새우, 양파, 피망, 그리고 애호박 등을 한 장소에 모아주세요. 기름에 튀긴 거는 청양고추가 들어가야지 깔끔해. 매운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청양고추가 익으면 그렇게 생각보다 맵지 않기 때문에 넣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호박은 이렇게 계란물을 한번 입히신 이후에 약불로 달궈진 프라이팬에 올려서 지져주도록 할게요. 계란물을 입힌 호박을 올린 이후에는
이렇게 안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약 2분 정도 익힌 후에 뒤집어 줬습니다. 요거는 안에 새우살이 생새우가 충분히 익어야지 되기 때문에 약불로 천천히 조리를 해주세요. 맛이 어쩔 수가 없어. 프라이팬은 이대로 쓰면은 전이 타버려. 아주 까매. 두 번째 지저분해. 판 할 때는 그러지? 이거 무조건 닦아줘야 돼. 해야 돼. 다시 깨끗해진 판 위에 역시나 기름을 올려주세요. 자, 같은 방법으로 한 판 더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소개하는 음식 중개사입니다. 찹쌀로 만든 약밥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없는 건강한 약식입니다. 그런데 약밥하면 왠지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집에서는 섣불리 만들기 힘든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자레인지로 딱 20분이면 완성되지만 맛은 떡집에서 사 먹는 맛과 거의 동일한 초간단 약밥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먼저 재료 보실까요? 찹쌀 500g을 약 6시간 동안 불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물기를 가득 머금은 쌀로 변신을 했어요. 찹쌀은 꼭 불리신 이후에 약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불린 찹쌀은 한 번 더 깨끗한 물로 헹궈주는 작업을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약밥이 금방 실 수가 있어요. 찹쌀은 체에 받쳐서 물기를 뺀 다음에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평평하게 펼친 이후에 자박자박하게 물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찹쌀은 맵쌀하고 틀려서 물이 많이 들어가면 밥이 질어.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이 정도지? 우개는 쌀이 안 보여, 물이. 갖고 하면 돼. 쌀이 충분히 잘 익도록 뚜껑을 덮고 전자레인지를 강으로 한 다음에 10분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서 잣을 살 때 홍잣이 있고 이렇게 또 하얀 잣이 있어. 근데 홍잣이 훨씬 나서 얘는 홍잣인 거지? 그러지. 영양가도 있고 이렇게 골라서 사는데 될 수 있으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홍잣이 더 좋아. 건강에는. 그런데 요거는 한번 볶아줘야 되는 불편함은 약간 있지만 손이 가는 만큼 맛도 좋고 식감도 훨씬 더 좋아요. 네, 냉동실에서 잣을 꺼낸 상태라서, 그리고 저희는 껍질이 있는 홍잣이라서 한번 약불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냥 잣이 있다면 그냥 활용하셔도 됩니다. 표면을 깨끗하게 세척한 건대추는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서 씨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씨는 또 끓여가지고 물 대신 물 끓일 때 넣어갖고 마셔도 돼. 차로 마셔도 좋아요. 많이 하면은 씨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끓여갖고 이 물을 사용해서 밥을 안 쳐도 되고. 전기밥솥 할 경우에는. 그렇지. 대추는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씨가 없는 부분을 공백을 채우듯이 메꿔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자르면은 이렇게 예쁜 꽃 모양이 나옵니다. 한번 해쳐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약식에 들어갈 양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2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흑설탕 2분의 1 큰술을 넣어주세요. 여기엔 설탕이 흑설탕이 들어가야지 색감이 예쁩니다. 감칠맛과 달큰한 맛을 더해줄 꿀도 2큰술 넣어주세요. 계피가루도 톡톡, 티스푼으로 할 경우에는 2분의 1 작은 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기름 2큰술. 여기다가 조청을 넣었어? 조청을 넣으면 밥이 딱 삭아버려. 꿀 대신에? 꿀 대신 꿀이 없어갖고 조청이나 물엿을 넣으면은 밥이 삭아버려. 아예. 먹을 수가 없구나. 지러져갖고 꼭
흰밥처럼 돼버려. 꼭 식혜 식감처럼 되니까는 반드시 꿀을 넣어주셔야지 됩니다. 차라리 꿀이 없으면 흑설탕을 좀 더 더 넣어. 넉넉하게. 자, 설탕이 잘 녹도록 그리고 계피가루가 잘 섞이도록 이렇게 저어주세요. (10분이) 지났더니 맛있는 찐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저어주도록 할게요. 밥이 아주 생각보다도 더 잘 됐습니다. 이게 전자레인지로 될까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잘 저어주세요. 저으면은 이게 느껴집니다. 밥이 잘 됐으니. 이 과정에서 이제 딱 2가지 과정만 거치면 약밥이 완성이 되는데요. 만들어 놓은 약밥 소스를 부어주도록 하세요. 이때 설탕이 좀 덜 녹았어도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쌀이 쪄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닿으면은 설탕이 녹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10분 이상 또 해줄 거기 때문에 그때 완벽하게 녹습니다. 소스를 부은 이후에는 주걱으로 자꾸 만지게 되면 이 밥이 뭉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숟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털어내듯이 소스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재료를 섞은 후에 위에 손질해 놓은 밤과 대추 그리고 건포도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섞어주시면 거의 약밥의 절반 이상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가 골고루 섞였다면 다시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강으로 맞춘 전자레인지로 딱 10분만 추가로 더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약밥 위에 잣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 잣 대신에 호두나 부드러운 계열인 캐슈넛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골고루 섞어주세요. 잘 됐다. 약밥은 한번 식힌 다음에 굳으면은 한입 거리로 잘라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네모난 틀이 있으면은 부어주시면 좋아요. 혹시 베이커리를 하셔서 빵 틀이 있는 분들은 빵 틀에 한입 사이즈로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한입 사이즈로 먹기 편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포장하기로 편해서 간식으로 먹기 더 좋습니다. 저희는 마트에서 이렇게 손질된 계피를 샀는데요. 계피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물로 씻어줄게요. 혹시 시장에서 가루가 많이 떨어지는 계피를 구매하셨다면 칫솔로 겉면을 가볍게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 120g을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이거는 껍질 벗기는 거는 칼로 긁어는 거에서 편해. 껍질이 원체 얇으니까. 대강 썰어가지고 건져낼 거야. 메시지 할 거 없어, 필요 없어. 듬성듬성 생강을 썰어줄게요. 물 2리터를 넣고 강불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혹시 생수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2리터짜리 큰 생수 2병을 넣어주시면 딱 맞습니다. 물이 끓기 전부터 계피를 넣고 끓이기 시작해주시면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생강까지 넣은 후에는 잘 우러날 수 있도록 뚜껑을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불로 끓였더니 팔팔팔팔 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불로 줄이고요. 약 30분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끓이면 증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뚜껑을 닫고 마지막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중불로 30분을 끓였습니다. 약불로 줄이고 난 다음에 1시간을 끓이도록 할게요. 1시간 후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두껍죠. 흑설탕이야. 이렇게 한 솥국 끓이면서 설탕이 녹으면 불을 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실온에서 식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품은 살짝 걷어내 주세요. 저희는 냉동실에 잣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기름이나 잡냄새가 날 수 있어서 이렇게 약불에 3분간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잣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셔도 되세요. 이런 흰잣이 있어. 껍질 다 벗겨진 거? 이런 흰잣? 흰잣을 이대로 쓰면 돼. 근데 우리는 지금 황잣이라 껍질이 안 벗겨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번 싹 벗겨져 버려. 아, 볶으면서? 집에 반건씩 꽃감이 있어서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꽁지를 빼고 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 꼭꼭꼭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먹을 때 넣어야지 계속 담가놓으면 퍼져버려. 얇게 채 썰어주시면 더 먹기가 편합니다. 요즘 마트에서는 편하게 간말랭이도 판매하기 때문에 간말랭이를 이용하시면 굳이 자르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실 거예요. 식힌 수정간은 예쁜 투명 그릇에 담아주세요.